대북 송금 특검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시장에게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대납시킨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그럼 검찰은 뭘로 들고 왔냐? 쌍방울 김성태의 증언과 이화영을 회를 처먹였든 뭘 양주를 처먹였든 이화영을 회유시켜서 받아낸 증언 딱 두 개예요. 증언 두 개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1 심에서 그 증언 두 개 가지고 9년 6개월을 이화영을 때려 버렸는데 그 판결문에서 이재명과 공범이 적시돼 있기 때문에 지금 수원지방법원의 신진우 판사는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정되면은 자기는 이재명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심리 안 하겠다. 왜? 사실심에서 다 인정됐기 때문에 이재명 따로 심리할 거 없다. 이재명도 바로 유죄 때리겠다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9일 날 이화영 재판의 결과가 거의 이 사건을 결정한다고 보는데 아까 말한 대로 제가 확인한 수준에서는 이건 이재명 대표 유죄 나오면 안 돼요. 김성태의 증언 하나만 가지고 이 거의 징역 10년짜리 형을 판다는 것도 웃기지만은 김성태는 위증을 할 여지가 너무 많은 자거든. 지금 검찰에 너무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성태를 검찰이 위증시키는 데는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이화영까지 위증 혐의가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거는 공소 기각. 지금 송영길 대표 쪽도 이번에 이재명 대표 판결의 가장 큰 수혜자가 송영길 대표인데 검찰청법에 의해서 검찰이 수사 개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 선거 범죄라고 이번 판결문에 너무 명확하게 나와서 송영길 대표는 이번 판결문 오려 가지고 자기 재판부에 넣을 겁니다. 이거 선거 범죄는 검찰이 수사 개시하면 안 된다고 지금 나오지 않았냐. 왜? 지금까지는 이런 판례가 없었는데 판례가 나와 버린 거예요. 그 송 대표는 이제 그걸 오려 가지고 갖다 제출하면 송 대표 사건 굉장히 유리해졌는데 이 검찰에 그건 이제 무죄가 아니라 공소 기각입니다. 그러니까 유무죄를 판단할 가치가 없다. 이건 검찰 자체가 처음부터 수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사건을 다시 검찰로 가져가라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이화영 사건은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워낙에 검찰이 회유 이 위증교사 혐의가 강하기 때문에 이건 다시 검찰로 돌아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원래 대한민국 법원이 증언만 가지고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증언만 가지고 처벌하지 않아요. 최소한 뭐 돈을 주고받았다 그러면요. 그에 대한 정황 증거까지는 그래도 일정 정도 맞춰 가지고 들어왔지 그냥 누구 증언이다? 자 지금 이 친문 그 쓰레기들이 맨날 그 한명숙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명숙 건 자 감옥에 있는 놈 갖다가 증언 받아냈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지. 근데 어쨌든 비스무리하게 정황 증거를 가지고 둘러쌌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명숙 정도까지는 했었어 지금까지 검찰이. 근데 지금까지도 이 문재인 쓰레기들은 "한명숙은 억울하게 당했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한명숙이 억울하게 당했다고 얘기하려면요. 박근혜는 한명숙보다 100배 더 억울해야 돼. 박근혜는 정황도 없어. 박근혜가 K재단 미르재단에 대해서 관여해 가지고 총수들부터 돈을 받아 가지고 최순실이 해먹겠다? 그 증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 누구 증언 가지고 맞췄냐? 안종범 증언 가지고 맞춘 거야. 안종범 증언 가지고 그냥. 안종범 증언 가지고 완전히 이거 완전 거짓말로 그냥 다 때려 넣었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안종범하고 증언 있어. 박근혜 증언 있어. 최순실 증언 있어. 최순실하고 박근혜 증언이 오히려 맞아 들어가요. 둘이. 안종범 혼자 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로 어떻게 최순실하고 박근혜를 유죄를 때립니까? 만약에 그 유죄 때리려면은 박근혜가 기업 총수들 두들겨 패 가지고 돈 뜯어낸 정확한 증거나 이런 게 있었어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오직 안종범의 거짓말 가지고 박근혜를 거의 30 년을 구형시킨 게 한동훈이고 그때 촛불 들고 박근혜 죽이라고 떠든 게 이재명이잖아요. 그 박근혜가 1 심, 2 심, 3 심까지 다 유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결국 22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판례가 바뀐 겁니다. 대법원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판례가 바뀐 거야. 판례가 뭐 그냥 어느 놈 한 놈 잡아다가 두들겨 패서 "너 이재명이나 박근혜에 대해서 너 아무거나 얘기해 봐. 너 그냥 박근혜에 대해서 불리한 거 얘기해 봐." 줄줄 얘기하면은 그걸로 유죄를 때리게 만든 놈들이 누구냐? 박근혜 탄핵 세력이야. 범 이재명, 문재인 이런 애들이야, 이런 애들. 그때 최소한 보수 진영에 있는 변호사들이 저 같은 농객이랑 "야 이거 안 된다."고 그렇게 외쳤을 때 그걸 짓밟고 탄압하고 끝까지 그걸 대법원 판례로 만들어 놓은 게 문재인, 이재명 이런 인간들이라니까.
물론 문재인이 더 책임이 크지, 문재인과 윤석열이. 근데 이재명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있다 얘기한 적 있어? 오히려 이재명은 더 앞장서 가지고 더 앞장서서 더 세게 죽여라 이렇게 선동대 역할 안 했습니까, 이재명이? 아니 이러니까 보수에서 어느 누구도 이재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생각을 안 하지. 저놈은 박근혜 누명 씌울 때 앞잡이 역할 했는데 내 말에 틀려 맞아 이 쓰레기들아. 내 말에 틀려 맞아. 그래서 내가 작년부터 이재명 수사 받을 때부터 내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내가. 성남FC 건, 성남FC 그 축구 그 광고 받은 거. 아니 박근혜가 K재단 미르재단에서 그 돈 받은 거랑 저게 무슨 차이가 있냐. 음? 근데 이재명 쪽은 뭐라 그래? 박근혜가 처먹은 건 뇌물이고 자기는 뇌물이 아니래. 윤석열은 박근혜 수사는 너무 잘했고 내 수사만 잘못하고 있다. 이따위로 떠들고 있는 게 이재명이잖아. 그러니까 대북송 이 상황을 내가 쭉 보면요. 완전히 이거는 이 김성태가 안종범 역할을 했거든. 아니 그럼 이재명 쪽에 있는 변호사 한 명이라도 박근혜 그걸 보고 야 윤석열 애들이 이따위로 수사를 했고 이 판결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무나 붙잡아다가 그냥 위증조사 시키면 다 죽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슈를 시키라고 내가 수백 번 얘기했죠. 수백 번 얘기했죠. 그럴 때마다 이재명 쪽은 아니다. 박근혜는 뇌물 처먹은 거 맞다. 나만 깨끗하다. 이따위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그에 대한 지금 어찌 보면 이재명이 인과응보 당하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는. 만약에 29일 날 나는 이재명 대표 유죄 나오면 안 된다고 보는데 유죄 나오잖아요? 억울할 거 없어. 박근혜 당한 거랑 비교해버리면요.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인과응보야 그거는. 자, 이재명이 박근혜 탄핵 당시에 영장 발부하고 강제 수사하라고 선동준한 인간이 이재명이다. 난 이재명이 제일 열받게 얘기한 거는 정치보복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이재명은 정치보복해야 된다. 범죄가 있으면 정치보복해가지고 감옥 쳐넣는 거지. 정치보복 때문에 수사 안 하면 안 된다. 이 떠든 게 이재명이야. 그거 왜 사과 안 합니까? 그거 사과해야지. 내가 잘못 알았다. 그 얘기도 어땠냐면은 윤석열이하고 한동훈이가 보수 인사들 200명 감옥 잡아놓고 있을 때 그때 이재명이 떠들었어. 부추겨서 윤석열 잘하고 있다. 정치보복 같은 거 해야 된다고 주장한 게 이재명이야. 이거 뭔데 이거 그러면은 앞뒤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앞뒤를 지금이라도 이재명 씨가 나 몰랐다. 윤석열이가 이따위 놈인지 정말 사과한다. 그리고 윤석열에게 피해받는 사람들 나랑 같이 싸우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 개돼지들아. 이래야지 이 싸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 근데 허블리 조작, 그것까지 갖다 줘도 그걸 내다 버리고 진실은 내가 파묻겠다. 어떠한 진실도 내가 파묻는다. 이게 이재명 입장 아닌가 지금까지? 그 지 혼자 살겠다는 거? 저런 놈을 법원에서 때려잡는데 내가 나가서 막아줘야 되나? 최소한 나나 미디어 취급자들이 이재명을 지켜줘야 되나? 상식적으로? 자, 그러거나 말거나, 29일 날 이제 이 항소심 법원의 판결문 나오는데, 일단은, 잠깐 한번 볼게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이거 누굽니까? 유님이고요. 전봇대님, 이재명은 아니 재판이 잘못 나오면 억울하다. 잘 나오면 정당하다.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감맛떨어진다. 이번에 그 모습 때문에 완전히 무장해제가 됐어요. 이재명은 그 모습 때문에 완전 무장해제 됐습니다. 아마 회복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무장해제 됐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어, 어, 과연 선거가 어떻게 나올 거냐. 첫 번째, 이게 엄청난 방대한 수사인데 방대하게 짜집게 한 수사입니다. 그게 1심에서 이제 유하영 씨가 9년 8개월 나왔는데 이게 2심에서 뒤집어지려면요. 그걸 정말 완전히 다 파헤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항소심에서 최소한 1년 이상 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미디어치의 그 태블릿 재판 같은 경우가 완전히 판결문이 주장날 줄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뒤엎어버리는데 지금 6년, 7년 가고 있지 않습니까? 20만 6년 가고 있잖아요. 20만. 그러니까 그 김성태의 모든 거짓말을 다 파헤쳐서 끝장을 내려면요. 이 2심이 거의 1년 이상 가고 위증 몇 개가 튀어나오고 증인이 몇 명 더 나오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너무 일사천리로 5개월 만에 와서 너무 빠르다, 2심이. 이 빠르다는 얘기는 뭡니까? 1심에서의 논리를 제대로 엎어치기 못했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저한테는.
그리고 결국 저는 이제 이 핵심은 조희대 대법관인데, 조희대 대법관은 어쨌든 윤석열이의 조작날조 수사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알아서 무려 2개나 기각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윤석열의 이 조작날조 수사. 그것도 박근혜 뇌물죄를 기각시켰다는 거는, 즉 이재명 대표도 대북송금이 사실상 뇌물죄입니다. 아, 윤석열 요놈들은 돈을 안 받은 사람도 돈 받은 걸로 조작해서 하는 놈들은, 이거 잘 아는 사람이에요. 조희대 이런 사람은. 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가 유리하게 해석하는 부분들은 상당수는 내가 박근혜 수사 때 내가 짚었던 얘기들이거든요. 내가 박근혜 때 이거 부당하다고 짚었어. 그럼 이재명한테 똑같이 걸렸어. 그럼 이재명에 대해서 내가 판단이 뭐든 관계없이 이건 똑같이 문제 제기를 해야지. 박근혜한테는 억울하다 그러고 이재명한테 맞다 그러고, 그게 개돼지 아니겠어요? 그게 개돼지. 지금 그게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그게 보수 변절 개돼지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은 사안인데 박근혜는 억울하지만은 이재명은 맞다 그러고 있어서 이게 개돼지예요, 이게. 물론 이재명 내도 마찬가지죠. 이재명 내도 박근혜는 자기 잡아놨는데 자기들은 억울하다. 이게 개돼지야. 변희주와 미디어치의 장점은 그런 개돼지로 살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수도 없이 이재명 쪽에 부당한 수사라고 내가 많이 짚었고, 내가 그때 스픽스까지 나가서 송국건이나 서정욱하고 싸웠잖아요. 이거 박근혜하고 비교했을 때 똑같이 지금 억울하게 당하는 거다. 그럼 당신들 씨 박근혜 억울하다며 왜 이재명한테만 억울하지 않다 그러냐. 그렇게 싸운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정도까지 오면, 제가 말한 정도 수준까지 와서 문제인식을 가져서 야, 윤석열의 이 조작날조사만큼은 진짜 반드시 끝장을 내야 되겠다, 이거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이 고등법원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파워로 엎을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연 그런 수준에까지 갔을까, 그 사람이. 만약에 그런 수준까지 갔으면 윤석열 밑에서 대법원장 지명을 안 받았겠죠. 그러니까 일정 정도 자기 원칙을 지킬 뿐이지 진짜 이 세상을 뒤엎을 정도로 진실의 목숨을 걸어오는 사람이라면은 윤석열 같은 인간이 대법원장 지명할 때 안 따라갔겠죠. 그러니까 가두리 안에서의 원칙을 지키겠다라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는 스타일 보면은 가두리 안에서의 이 원칙과 진실이에요. 이재명까지는 적용 안 시킨다는 거죠, 그거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내 태블릿 조작 사건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거 다시 안 들여다보면은 당신 미국 청문회에다 불러버리겠다 했는데, 제가 기대하는 것은 제가 지금 이 제기하는 윤석열의 태블릿 조작 이슈는 조희대가 박근혜를 무죄를 줬던 그 영역에 있는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 사건이잖아요. 내가 좌에서 나온 사건이 아니라 원래부터 박근혜를 누명씌운 윤석열의 조작 수사의 연결고리로 내가 태블릿 조작을 얘기하기 때문에 조희대 씨 그 사람이 박근혜의 뇌물죄를 무죄 준 거랑 똑같은 관점과 똑같은 능력이거든요. 저는 제 태블릿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이재명 대표까지 무죄가 나오려면 이 가두리를 허물고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가두리 허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매일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 내 그 미친 개돼지들 가두리를 못 넘어와 가지고 지금 떼죽음 당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재명 대표가 가두리 넘어오려고만 하면은 정청래 이런 놈들이 슬라이딩 태클로 막아 가지고 가두리에 가둬 놓지 않습니까? 가두리 뛰어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걸 이재명 애들이 보여주는데 조희대에게 가두리를 뛰어넘으라고 요구할 수 있겠어요? 음? 아니, 지금 조희대가 몇 년째라 그러는데 내가 얘기하는 지금 이 관점은요. 조희대의 원칙이라는 게 가두리 안에서만 작동한다는 거야. 가두리 안에서만. 이재명은 가두리 바깥이야. 그럼 한마디로 이재명은 씨 죽든 말든 신경 안 쓰겠다. 그냥 가.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럴 수가. 지금 사실은 박근혜를 저런 식으로 불법으로 잡은 다음에 지금 법원 판결이 개판이야. 개판 그냥.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들어가, 법원 판결문이. 법원 판결문이 다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판사든 하든 똑같은 사건이면은. 근데 좌파가 되면 좌파 판결 나오고 우파 판결 나오고, 윤석열에 걸리면 다 무죄고 지금 엉망진창이야, 법원 판결문이. 그러면 이거를 똑바로 잡으려면 가두리를 부수고 진실을 관철시켜야 되는데 조희대라는 사람이 거기까지 갈 사람이겠냐는 거죠. 마치 박근혜처럼 지금 박근혜는 지가 당했는데도
박근혜는 가두리 부릴 생각 안 하고 자기가 가두리를 지키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박근혜는 우리끼리 뭉치자, 우리끼리 통합하자. 그러니까 조희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이 자기 정치적 주관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오히려 원칙보다는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야, 이재명 죽이는 게 맞잖아. 이재명 죽이는 게 보수가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 사는 길 아니야? 그러면은 잣대가 바뀐다는 거죠, 이재명한테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면 이재명 쪽 자체가 가두리를 넘어 들어와야 되는데 지네들이 가두리를 더 높게 쳐놓고 뭘 어떻게 싸우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싸우겠다.